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RK9 뉴스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 추첨이 LA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 모스크바에서 열립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과연 어느 팀과 본선에서 조별리그를 치르게 될지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상의 상대로는 러시아, 폴란드 그리고 페루가 꼽혔고 스페인을 만난다면 한국으로선 최악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희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미국이 중국의 대북 지원을 끊으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고 연방의회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은 대북 제재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게는 석유 공급을 전면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한국, 일본과는 부분 해상 봉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에게 대북 석유 공급을 더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독일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이 석유와 관련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말로 중국에 대해 더 많은 석유를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완전히 석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을 완전 잠그라고 요구해도 수용되기 어려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연간 공급량을 축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단둥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진 18마일의 송유관을 통해 연간 50만 톤 정도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어 한국, 일본과 함께 세 나라가 연합해 부분적인 해상 봉쇄 작전을 전개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무부가 부분 해상 봉쇄를 언급한 데 이어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한국, 일본의 군 당국과 동해와 일본해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해상 봉쇄 작전을 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는 새로운 차원의 해상 차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 차단 작전이 실행된다면 한미일 군함들이 각각 담당 해역에서 북한을 오가는 선박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북한 출입을 막는 초강경 군사 압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서해나 남중국 해동지에서의 해상 봉쇄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동해와 일본해에서의 부분 차단 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상 봉쇄는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되기 어렵고 한미일 삼국만의 독자단행 시에는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면서 무력 충돌 위험을 급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렇게 연방정부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원유를 끊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즉답을 피하며 기존 유엔 결의 이행만 강조했습니다. 껑상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북한을 제재하고 있으며 중국은 유관 결의가 전면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공 대변인의 이 같은 대답은 미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에서 대북 규탄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 규탄 성명에 이어 제재 결의로 이어진 그동안의 과정을 좀 감안해보면 유엔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 원유 공급 문제도 지금으로는 공방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끝내 연말연시에 물러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기용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새 CIA 국장에는 톰 코튼 상원의원이 거명되고 있어 대북 강경파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미국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이 결국 연말연시에 1년도 못 채우고 교체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개월간 사임 또는 경질설에 시달려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앞으로 수주일 내 연말 또는 연시에 물러나고 후임에 마이클 폼페오 CIA 국장이 기용될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CIA 국장에는 탐 코튼 상원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경질 또는 사임설을 부인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 연시에는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외교는 물론 공직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북한과 이란, 중동 정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상충된 입장을 보여 연말에는 경질되거나 스스로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새로 국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마이클 폼페오 CIA 국장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정보 브리핑을 해오고 있는 데다가 광범위한 정책을 놓고 논의하면서 이른바 주파수가 가장 잘 맞는 핵심 측근으로 급부상이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은 북한의 위험한 핵무기와 더 위태로운 지도자 김정은을 분리시켜야 한다며 북한 체제는 그대로 두고 김정은만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해법을 공개 발언해 대북 강경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CIA 국장으로 감명되고 있는 탐 코튼 상원의원은 올해 40살로 최연소 상원의원이며 하버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음에도 군 법무관이 아닌 장교 후보생 과정을 통해 보병 소위로 임관돼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 모두 참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탐 코튼 상원의원은 연방 상원에서 가장 충실하게 트럼프 정책을 실현시키려 앞장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받아온 소장 강경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새해 초 국무장관과 CIA 국장이 교체된다면 트럼프 외교 안보팀은 강성 인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대북 정책에서도 보다 강경한 압박 정책, 나아가 북한 지도자 교체 작전까지 모색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24,000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시장에서 다우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106포인트 급등한 24,047에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고 결국 1.39% 오른 24,272.35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1월 25일 처음으로 2만을 돌파한 이후 지난달 18일 23,000을 돌파했고 한 달 만에 다시 24,000을 넘어섰습니다. 증시가 연중 강세를 지속하는 건 미국 경제 호황과 기업들의 강한 실적,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기대,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 등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1년 동안 영국으로 이민 간 사람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국 순 이민자 수는 23만 6천 명으로 추정돼 그전까지 1년간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33만 6천 명에서 10만 6천 명 줄었습니다. 영국에 들어온 이민자는 8만 명이 줄고 떠난 이민자는 2만 6천 명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EU 시민 순 이민자 수가 18만 9천 명에서 10만 7천 명으로 8만 2천 명 줄어 전체 감소폭의 77%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프랑스 등 선진 8개국이 3만 4천, 헝가리, 폴란드 등 중동 유럽 15개국이 2만 9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2만 1,000명 각각 줄었습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는 나라 전체 순 이민자 수를 10만 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